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야구의 이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병준 학생님과 함께 이제 인터뷰 자료를 마련했는데 먼저 간략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 아버지 직업 때문에 좀 발령을 받으셔서 이제 홍콩으로 가족들이 같이 이민을 가게 돼서 한 14살 정도부터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해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교 그리고 취업까지 거기서 해서 좀 한 2년 반 정도 회계금융학과를 전공하고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에 좀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제 유학을 한 경험과 유학 후 취업을 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금융 쪽에 대해서만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홍콩은 아시겠지만 좀 금융이나 좀 법률 이런 서비스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은행들, 뭐 증권사들 이런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홍콩에서 금융 쪽을 공부를 하고 그럼 회계 쪽을 공부를 하고 홍콩에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고 보통 저희는 이제 뭐 1, 2학년 때도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인턴도 찾지만 특히 저희는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그때 최대한 좋은 회사에서 좀 인턴 그 자리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인턴에서 좀 잘 퍼폼을 해서 제 리턴 오퍼라고 부르는데 졸업을 하고 그 회사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코스를 좀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은행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은행을 좀 다니다가 저는 한 번 또 이직을 해서 총 홍콩에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좀 금융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홍콩에서 어느 은행에서 일을 하셨고 또 어느 직장에서 다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첫 직장은 그 KDB 산업은행의 홍콩 법인인 KDB 아시아라는 제 은행에서 기업 여신팀, 기업 금융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홍콩에서 자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중국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중국 담당 좀 팀에서 일을 했었고 그 뒤로는 이제 무디스라는 신평사에서 이제 한국하고 몽골의 금융기관들의 이제 뭐 리서치를 담당하는 좀 애널리스트 일을 맡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한 2년 반 정도의 커리어를 포기하시고 이제 다시 호주에서 유학을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지. 뭐 당연히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거기서 자라기도 했고 거기서 좀 더 제가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지만 저는 호주라는 그 사회 혹은 나라에서의 문화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콩 혹은 어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도 그만큼 많이 하고 그만큼 대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상반된 면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좀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저 스스로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저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낀 부분들이 많았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보장이 되는 내가 조금 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에게 투자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가꿀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닿았을 때 다른 나라,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아시아계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시아인이고 또 아시아 쪽에 뭐 언어, 한국어, 중국어를 한다는 점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좀 열려있는 사회 그런 곳이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호주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호주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셨고 그 전공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Masters in Business Analytics,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하면 경영 분석학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이제 석사를 이제 7월에 중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IT 쪽과 좀 경영 쪽에 이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전공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전통적인 학문 분야라고 보기에는 좀 요즘에 이제 신설되고 있고 요즘에 많이 좀 생겨나고 수요가 있는 그런 전공으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융권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애초에 금융권에서 일을 시작을 했던 것도 이제 회계나 금융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좀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 기업 혹은 국가 경제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을 느꼈던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그쪽 업계 IT 업계에 몸담은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리서치를 했던 바나 뭐 법무사님 혹은 뭐 여기 컨설턴트님들 다른 케이스들 보고 이제 제가 조금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이게 시대의 변화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전산화되고 디지털화되고 IT 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IT라는 그 산업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여러 가지 산업들에 많이 좀 녹아드는 게 일종의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마치 기존의 금융이나 회계가 하나의 기존의 기업이나 경제를 이해하는 언어라고 했듯이 이제는 제가 배우게 될 뭐 코딩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그 툴들을 어떻게 그 경영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스킬셋을 갖추고 있고 그 스킬셋을 이제 연습함으로써 업무에서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그 얻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이제 조금 더 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경영 분석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맥화일랑 ECU랑 그리고 이제 QET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맥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사실 제가 뭐 학교를 여러 곳 넣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상경대를 졸업을 하고 그쪽에서 일을 했어서 그런지 맥쿼리라는 대학교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특히 금융이나 경영 분야에서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알려져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좀 그쪽에부터 시작부터 좀 호감이 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제가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기 전부터 뭐 이제 호주에서 뭐 첫 MBA를 시작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뭐 Applied Finance인가요? 좀 그쪽 좀 재무 쪽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호주에서 3대 좀 이렇게 비즈니스 스쿨을 꼽자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학교 중 하나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미 약간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는 그쪽이 좀 괜찮아 보인다 싶었던 건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는 제가 이제 석사를 아무래도 기존의 금융이나 경영 분야랑은 조금은 다르게 물론 이제 경영학과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IT가 접목돼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곳에서 나름의 새 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마치고 호주에서 취업을 해서 제 커리어를 새로 조금 시작을 하고 싶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학교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스킬셋을 갖춰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코스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는 단순히 그냥 뭐 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 커리큘럼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산학 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회사들과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이제 피드백이 서로 오가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이제 짜지고 진화가 되고 혹은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도 어떻게 학생들이 이 산업계와 실제로 이게 연관돼서 일 경험도 쌓고 이제 인터랙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근데 맥쿼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사실을 알게 됐고요. 뭐 맥쿼리 리서치 파크라든지 그런 곳에 워낙 호주의 유수 IT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차지를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진행이 되고 나서 조금 알게 된 거지만 이런 한국 학생들이나 좀 국제 학생들에게 뭐 굉장히 좀 포용적으로 오는 자세도 그렇지만 학교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지만 장학금도 나쁘지 않게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프로그램에 한 2만 불 정도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뭐 요인이라면 하나의 요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호주로의 이민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도 좋지만 지역 어느 주로 가는지도 고민을 좀 잘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ECU가 있는 뭐 퍼스라든지 QT가 있는 퀸즐랜드 그리고 맥쿼리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 이런 부분들 이 주들을 좀 잘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당연히 각 주마다 이제 좀 이게 호주 같은 경우는 좀 특색도 강하고 좀 경제 구조도 좀 이게 따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시드니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뭐 금융이 됐든 재무, 회계 뭐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뭐 IT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좀 취업의 기회도 더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닿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좀 이게 리전으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나름 좀 알아보고 했을 때.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뭐 법무사님들이나 뭐 컨설턴트님들 다른 분들의 이제 도움으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알게 됐던 부분이 단순히 그냥 뭐 189, 190 특히 190에서 그냥 인테이크 숫자 뭐 몇 명이냐 이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 주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이제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어느 산업이 발달한 주이며 그리고 그 주에서 그러면은 어떤 직업군에게 더 많은 인테이크, 더 많은 쿼타를 줄지가 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법무사님이나 여기 쪽 컨설턴트님들 통해서 조금 알게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아무래도 다른 주들 대비 좀 더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뭐 학교도 훌륭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취업적인 부분에서나 이민적인 부분에서나 뉴사우스웨일즈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졸업 후에 물론 IT를 공부하시지만
정확히 어느 직업군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사실 웨비나 저희 프로그램 웨비나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꽤나 다양한 분야들의 취업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AI 쪽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당연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보니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완전한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IT 쪽에 굉장히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경영 쪽이고 금융 쪽이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도 호기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AI라든지 혹은 뭐 프로그램 같은 완전 순수 IT 쪽보다는 제가 배운 코딩이라든지 그리고 분석 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영이라든지 재무 쪽에 조금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이제 섞어서 그런 이제 산업 쪽에서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취입을 하면 기존의 제 경력과 제가 이제 맥쿼리에서 쌓은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얻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퍼트 이야기를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저희랑 수업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민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나는 기존에 뭐 내가 알아놓은 것도 없으니 정말 여기 브리즈번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유학원들, 한국 분들이 하시는 유학원들 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이 하는 유학원들까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거의 다 방문을 해본 것 같은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가장 좀 흔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일괄적으로 이런 전공이 인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 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 상황과 이미 존재하는 그 이민 관련 이민법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맞춰주시려고, 이런 어쩌면 좀 더 개인적인 좀 노력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엑스퍼트에서 가장 정말 나의 상황과 배경을 잘 고려를 해서 전공들 학교들을 좀 이렇게 잘 추려서 그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저는 가장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엑스퍼트와 진행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지원 및 이제 비자를 진행하게 있어가지고 혹시 어떠셨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뵀을 때는 어떠한 비자 트랙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189, 190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485라는 비자가 있고 뭐 이런 비자들이 있구나 정도는 듣고 뭐 조금 찾아봐서 알지만, 뭐 정확히 그게 어떠한 비자들이고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확률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좋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아는 것들이 적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닐 텐데 거의 약간 저 개인 전담 컨설턴트님들처럼 너무 이게 잘 대답도 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을 이만큼이 있다면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백업을 하는 여러 가지 수치나 데이터들도 많이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나중에 알게는 사실이지만 엑스퍼트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호주 전 지역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맞춤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스텝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뭐 학생 비자, 학교 지원, 학생 비자 지원 모든 스텝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솔루션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잘 와닿았습니다. 이제 유학 부분을 이제 특별히 담당해 주신 김효준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감사의 인사 말씀 혹시 하고 계시면 이 영상 통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쭌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실 텐데, 근데 그러신 와중에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컨설턴트님도 다른 방면으로도 이제 스스로 좀 더 리서치라든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알아보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데 써주실 시간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퍼도 잘 받았고 학생 비자도 그렇고 좀 모든 게 되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을 이제 상담을 수업을 하면서 혹시 재미난 스토리 같은 것을 좀 쉐어해 주실 게 있으실지.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요새 좀 학생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걱정보다는 조금 서류도 많이 요구가 될 수도 있고 영어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조금 호주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서 좀 마음의 준비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그래서 그 컨설턴트님도 힘써 주시고 저도 나름 이렇게 전 여권까지 뒤져가면서 막 이것저것 비자 뭐 중국 유학했던 거 뭐 홍콩에서 한국 한 19번인가 17번 왔다 갔다 했던데 그런 것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서 들여가지고 이게 학생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컨설턴트님께서 잘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브리칭 비자가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 다 잘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제 뭐 가족분들한테도 문자로 이렇게 브리칭 비자라는 게 나왔다 뭐 이런 거다라고 치고 있는데 또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학생 비자가 나왔어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오토 그랜트가 된 게 제가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의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던 것들도 있지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제 모아서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예상치 못했지만 좀 꽤나 좋았던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분과 비슷한 고민 혹은 성장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에 있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까지 딱 마치고 이제 해외에 갔는데요. 아무래도 그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국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빨리 동화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CK라고 하죠. Third Culture Kid라고 해서 좀 어디 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에 가도 다소 조금 이방인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홍콩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저는 주변에 아무래도 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끼리 많이 모이면은 많이들 하는 얘기가 어디가 집일까? 이렇게 뭐 홈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딜까? 이제 특히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가정을 꾸린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어디서 살지? 어디를 나는 내 집으로 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좀 그런 두려움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옮겨 다녔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좀 그만 옮겨 다니고 싶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전혀 뭐 틀린 거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고 본인과 맞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유로 여기 나오기로 했고 결심을 했고 근데 그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전혀 후회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분들께서 때도 이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옮기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랑 백그라운드가 비슷하시다면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에도 능숙하실 가능성도 높고 다른 환경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과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방금 그렇게 얘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의 성장 배경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부분들이 호주라는 사회 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비교적으로 젊은 나라 젊은 사회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결정을 내리고 결심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도 그리고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알아봐야겠지만 그 알게 된 것들을 토대로 제가 한 번만 결정을 내린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홈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다른 분들 대비 저희랑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 대비 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아닙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젊은 이제 유학을 꿈꾸는 분들이 좀 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으면서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